회의실 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태영 이사는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앞에 앉은 임지원은 차분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누가 허락했지? 최태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지원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이것이 환자 정보 유출의 증거입니다. 최근 3개월간 특정 서버에서 환자 데이터가 외부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당신 같은 신입이 회사 시스템을 마음대로 뒤지고 다녀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나? 최태영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임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제 업무가 보안 점검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유출이 아니라 조작의 흔적도 있습니다. 최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미래의료그룹의 창업주 임상현 회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최 이사. 임상현 회장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최태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임상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들었네. 계속하게. 시간은 6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지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정보보안 전문가로 미래의료그룹의 특별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은 이른 봄비로 촉촉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래의료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임지원은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첫 출근 날 미래의료그룹의 웅장한 로비에 들어서자 15해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왔던 날,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었던 현실. 임지원은 가슴속에 품은 진실을 찾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임지원 씨죠? 보안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보안팀에 배치된 임지원은 첫날부터 시스템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팀장인 최태영에게 전달했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최태영은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임지원은 의아했지만 첫날이니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미래의료그룹의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상한 데이터 흐름을 발견했을 때 임지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찾던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새벽 5시, 임지원은 이미 회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한산한 시간을 이용해 더 깊이 시스템을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던 중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최태영의 계정으로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특정 환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정규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환자 데이터에 접근하지? 임지원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날 오전 회의에서 임지원은 시스템 보안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영은 표정 변화 없이 듣다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시스템은 필요 없어요. 현재 시스템으로 충분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지원은 병원 시스템을 담당하는 한미라 간호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안팀에 새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한미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일하다 돌아왔어요. 혹시 병원 시스템에 대해 이상한 점 없었나요? 임지원이 물었습니다. 한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환자 기록이 가끔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고했지만 시스템 오류라고만 하더라고요. 임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환자 기록인지 기억나세요? 주로 신약 임상시험 참여 환자들이었어요. 특히 부작용 보고가 있었던 케이스들이 많았죠. 이 대화는 임지원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작용 보고가 있던 환자들의 기록이 수정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심각한 부작용으로 기록되었던 사항들이 경미한 반응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임지원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의료기기 개발부서를 방문한 임지원은 박진호 부서장과 만났습니다. 그는 최태영의 대학 동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진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새로 개발 중인 의료기기의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임지원이 답했습니다. 그건 이미 최태영 이사가 확인했어요. 추가 점검은 필요 없습니다. 박진호의 거부감은 임지원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그날 저녁 임지원은 개발부서의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최근 출시된 심장 모니터링 장비의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100% 안전성을 인증받았다고 되어 있었지만 원본 테스트 데이터에는 여러 오작동 사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 임지원은 모든 증거를 암호화해 저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임지원은 매일 밤 조금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의료기기 오작동, 환자 데이터 조작, 그리고 최태영과 박진호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모든 것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래의료그룹의 신약과 의료기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임지원은 한미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던 중 한미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작년에 제 담당 환자 중 한 분이 심장 모니터링 장비 오작동으로 돌아가셨어요. 공식적으로는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했지만 임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한미라는 주변을 살피고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둔 원본 의료 기록이에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있는 걸 누구도 모르게 해주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죠? 임지원이 물었습니다. 한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환자가 제 큰오빠였어요. 정의가 필요해요. 임지원은 한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날 밤 임지원은 한미라가 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심장 모니터링 장비가 오작동한 정확한 시간과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후 의료 기록이 수정된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모델의 장비가 여전히 여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지원은 최태영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임지원 씨, 내 사무실로 잠시 와보세요. 최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최태영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임지원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네요. 설명해보세요. 임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 업무의 일부입니다. 정말 그것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나요? 최태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임지원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긴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승인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지 마세요. 이해했죠? 임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태영이 그녀의 행동을 눈치챘다면 곧 증거를 없애려 할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온 임지원은 한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지원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최태영의 감시가 강화되었고 컴퓨터 접근 권한도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임지원은 오랜만에 외할아버지 임상현 회장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경비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현관에 들어서자 오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이곳에서 자랐던 시간들, 그리고 의료계의 부조리를 목격하고 해외로 떠났던 결심까지. 지원아 왔구나. 임상현 회장이 서재에서 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임지원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상현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옆에 준비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사는 어떠니? 적응은 잘하고 있고? 임상현이 물었습니다. 임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충격을 줄 수 없었습니다. 네,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회사 경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임상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많은 부분을 이사들에게 맡기고 있어. 특히 최태영 이사가 많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 임지원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최태영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모른 채로. 할아버지, 제가 돌아온 진짜 이유가 있어요. 임지원이 입을 열려는 순간 임상현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대화는 중단되었고 임지원은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충격에 빠뜨리는 대신 공식적인 내부 고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던 임지원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미라가 갑자기 지방병원으로 발령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최태영의 조치였습니다. 임지원은 서둘러 한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씨,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이건 분명 경고예요. 그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한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행동할 때예요. 제가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 도착한 임지원은 최태영이 자신의 자리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임지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최태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선 두 사람. 최태영은 문을 닫고 임지원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 한미라와 함께 회사 기밀을 캐내고 있다는 것도. 임지원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만둬. 이대로 계속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잖아. 최태영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지원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보안 전문가로서요. 최태영과의 대면 이후 임지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과 외부 의료감독기관에 제보했습니다. 의료기기 조작, 환자 데이터 변조, 부작용 은폐에 관한 상세한 증거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의 갑작스러운 조사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임지원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전체 임원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임지원도 보안팀 대표로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최태영과 박진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감사팀장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회사에 심각한 비리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팀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익명의 제보를 그대로 믿으시는 겁니까? 제보와 함께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의료기기 테스트 조작, 환자 데이터 변조, 부작용 은폐까지. 모두 명백한 증거와 함께요.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임지원은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최태영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고 박진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음모입니다. 누군가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예요. 최태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임상현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계속하게. 임상현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팀장은 계속해서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심장 모니터링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료 기록을 조작한 정황까지. 모든 증거는 최태영과 박진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태영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임지원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입사 이후 계속 시스템에 무단 접근했어요. 그녀를 조사해보세요. 임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업무는 보안 점검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적인 활동을 보고하는 것도 제 의무죠. 최태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회사를 파괴하려고 들어온 거야. 누가 당신을 보냈지? 경쟁사인가? 임상현 회장이 손을 들어 침묵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최태영 이사, 박진호 부장. 이 모든 혐의가 사실인가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상현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녀가 아니었어도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임지원에게 향했습니다. 임지원은 천천히 일어나 할아버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임지원입니다. 미래의료그룹 창업주 임상현 회장의 외손녀죠.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임지원이 임상현 회장의 외손녀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최태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박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최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임지원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15해 전, 제 부모님은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수술 중 합병증이었지만 실제로는 의료 과실이었죠. 임상현 회장이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 과실을 은폐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최태영 이사님. 임지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태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당시 레지던트였던 당신은 수술 중 실수를 했고 선배 의사들과 함께 그것을 은폐했습니다. 제 부모님의 진짜 사인을 감추기 위해 의료 기록을 조작했죠.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임지원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15해 전 의료 기록과 최근에 조작된 기록들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저는 정보보안 전문가입니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제 일상이죠. 임상현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나는 내 회사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네. 그런데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런 짓을. 최태영은 갑자기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경비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상현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모든 증거와 함께. 경비원들이 최태영과 박진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상현은 천천히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원아, 이런 방식으로 진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구나. 내 부모님의 죽음. 내가 더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는데. 임지원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속았던 거예요. 최태영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 이후 할아버지의 신임을 얻어 점점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됐죠. 임상현은 모든 임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회사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의료기기와 약품을 재검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임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녀 임지원이 윤리경영 책임자로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할 것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지만 곧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내가 적임자야. 내 전문성과 정의감이 회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임상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지원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5해 전 떠났던 고향,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돌아왔던 이곳.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임지원 씨. 아니, 임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임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지원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동료니까요.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겁니다. 미라 씨 가족에게도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임무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료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래의료그룹은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임지원은 윤리경영 책임자로서 모든 의료기기와 약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한미라는 환자 안전 담당으로 승진하여 임지원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는 미래의료그룹의 비리와 개혁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었지만 임상현 회장의 솔직한 사과와 피해자 보상 약속은 대중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의료기업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의료그룹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상현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최태영과 박진호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의료기기 품질 조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이 과정에서 여러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지원의 사무실에는 매일 새로운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회사의 모든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한미라와 새롭게 구성된 윤리경영팀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임지원은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결함 있는 의료기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임지원은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사과하고 최선의 치료를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겪은 일이 다른 환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한 환자의 가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지원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임지원은 한미라와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한미라가 물었습니다. 임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단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 회사가 정말로 사람들을 돕는 곳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미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임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손에 들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임지원은 임상현 회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지원아, 들어오렴. 임상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임지원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회사의 변화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결함 있는 의료기기 전량 회수, 피해자 보상 계획,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까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줄 알았단다. 임상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임지원도 눈물을 참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떠났던 시간 동안 많이 그리웠어요. 나도 그랬단다.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임지원은 할아버지에게 모든 계획을 설명했고 임상현은 그녀의 비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래의료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임지원의 지휘 아래 윤리경영팀은 모든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했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최태영과 박진호의 재판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시작했고 미래의료그룹은 점차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임지원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새로운 심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든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검증했죠. 임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환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어요. 임상현 회장님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셨대요. 오늘 오후에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정말요? 당장 가봐야겠네요. 임상현의 얼굴색이 훨씬 좋아져 있었고 산소호흡기도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임지원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상현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잘 이끌어주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보다. 의사들도 놀랐단다. 다음 날 임원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임상현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제 손녀 임지원이 공식적으로 미래의료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임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지난 몇 개월간 내가 보여준 리더십과 윤리의식은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어. 이제 공식적으로 그 책임을 맡을 때가 됐다. 임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래의료그룹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약속드리는 미래의료그룹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임지원은 할아버지와 함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알고 있단다. 내가 해낼 거라는 걸.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임지원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가 아닌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